이게 MVRV 차트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솟으면 폭락이 나오거든요. 2014년 뭐 요때도 폭락이 나왔었죠. 2018년에도 폭락이 왔었죠. 그래서 MVRV가 너무 높게 치솟으면 그때는 좀 파는 게 좋다. 이번 시즌에서는 MVRV 3을 좀 잘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3을 넘어서 4, 5 정도 가면은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1일, 오늘부터 연휴 시작이죠. 네, 5월 1일 오전 7시 16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횡보하고 있죠. 네,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벌써 한 3, 4일 계속해서 분할 매수 중인 것 같은데, 오늘도 비트코인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PC 버전으로 업비트 로그인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김프가 별로 안 높아서 저는 업비트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업비트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계좌에서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꽤 많이 샀어요. 요거 로그인을 누르시고 요 QR코드 로그인 있죠. 업비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QR코드 로그인 이거 누르면은 QR이랑 무슨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업비트 들어가면 요 마크 있어요. 그러니까 더보기 가가지고 여기 누르면 더보기 되잖아요. 더보기에서 여기 스캔 표시 요걸 누르면은 스캐너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QR을 찍고 37을 선택을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QR 찍었고 37 눌렀어요. 그러면 PC 화면에서 이렇게 로그인이 짜잔 하면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거, 뭐 저는 다른 코인 안 사고 비트코인만 사서 뭐 이런 거 인증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전 저번에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있던 이후로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해외 계좌로 다 넘겼거든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좀 찝찝해가지고 이때 서버 터졌었잖아요, 업비트.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업비트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보시면 입금하고 매수밖에 없죠. 매수는 다 비트코인만 매수했어요. 4월 28일 저녁이죠. 그래서 29일 날 샀습니다 하고 방송한 거고, 4월 30일에도 입금하고 매수 보이시죠? 한 번에 사지 않고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샀어요. 시장가로 매수해서 한 번에 사면은 좀 슬리피지가 높아지니까 10만원씩 끊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매수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입금하고 매수했습니다. 아마 뭐 별일이 없으면 내일도 매수할 거고 모레도 매수할 거고 뭐 그럴 것 같아요. 10만원어치 사면은 대략 한 수수료는 5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0.05%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수수료도 좀 싼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한동안은 비트코인을 좀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뭐 이 타이밍에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좋게 보고 있다. 좋게 보고 있고 현금도 좀 있는데 안 사고 있으면 좀 그게 더 모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비트코인 산 거는 요때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요때도 좀 샀고, 한동안 안 사고 있다가 요때쯤에 좀 샀어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 사네.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매일 사고 있는 게 아닐 뿐이지 2021년부터 한 요맘때부터 샀던 것 같아요. 요맘때부터 샀구나. 요맘때부터 시작해서 요때 좀 더 많이 샀고, 요때부터 좀 많이 사기 시작해서 이때 아주 많이 샀고, 이때 몇 개 산 것 같아요. 이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뭐 3개 있는데 어쩌고, 뭐 이때부터 좀 많이 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때도 많이 샀고 뭐 계속해서 많이 사고 있어요. 아직은 매도한 건 없습니다. 계속 사서 모으는 중이고, 뭐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아직은 팔 생각이 없고, 나중에 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이건 너무 거품인데 싶으면 그때 일부를 좀 매도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찬찬히 조신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러면 매도 안 하고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게 MVRV 차트거든요. MVRV G스코어라는, 뭐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MVRV 요것만 쳐도 나오니까
보시면 이게 급격하게 솟으면 폭락이 나오거든요. 2014년 뭐 요때도 폭락이 나왔었죠. 보시면 9가 넘었었잖아요. 9가 넘으면 일단 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에도 폭락이 왔었죠. 2017년 말에 이때도 9가 넘었습니다. 한 1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9점 얼마인 것 같고 9나 10이 넘어가면 네, 이때는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죠. 2021년에는 이때는 한 6점 몇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 6.4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서 MVRV가 너무 높게 치솟으면 네, 그때는 좀 파는 게 좋다. 네, 이거는 여기 사이트 기준입니다. 네, 마크로 마이크로라는 요 사이트 기준이에요. 이게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스코어 설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트를 좀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3인데요. 이게 MVRV 3. 이번 시즌에서는 MVRV 3을 좀 잘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3을 넘어서 4, 5 정도 가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고, 이게 4 미만이다. 뭐 3점 얼마에서 또 빠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3점 얼마에서 또 빠지고 이게 반복되면은 지금처럼 뭐 그냥 돈 생기면 그냥 전 일부분은 비트코인을 사거든요. 네, 그냥 일정 부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매수할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은 좀 뭐 별로 살 생각이 없어요. 알트코인 사면은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알트 투자 많이 했었고 알트 투자로 그래도 뭐 이런 것도 많지만 번 게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스트레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할 생각이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장점이 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진다고 할까요? 이번에 좀 크게 빠졌을 때도 뭐 저는 걱정이 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좋죠. 네,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빠지면 뭐 또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팔 거 아닌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어서 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오를 거면 그냥 팍 올랐으면 좋겠고, 네, 좀 매도할 수 있게 MVRV 4 넘게 뭐 이렇게 팍 올랐으면 좋겠고요. 떨어질 거여도 그냥 기왕 떨어지는 거 좀 많이 떨어져야 좀 많이 사는데, 요렇게 움직이면 사실 좀 재미는 없죠. 네, 지금은 좀 재미가 없는 장이다. 네, 결국 돈 벌려면 이런 재미없는 장에서 어떻게 하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이 가격이 단기에 이렇게 팍 빠지면은 조금 더 매수할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뭐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사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조금 더 살 생각이고, 앞으로도 네, 꾸준히 분할해서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매수를 자꾸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비트코인은 좋게 보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미국의 M2 통화량입니다. M2를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그리고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긴축의 시기가 있긴 했지만 미국의 M2 통화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얘네 돈 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거든요. 올해 6월 달부터는 네, 하반기 쭉 한 3, 4번 정도 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럼 돈을 엄청나게 풀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일단 돈 푸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느낌이 나서 지금은 좀 매수하는 게 좋을 때가 아닌가. 이때 코로나 때부터 기울기 보세요. 이거 뭐 그냥 수직 상승이지 않습니까? 얘네 돈 풀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푸니까 혹시나 관세로 경제가 안 좋아지기나 하면 지금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1분기 속보치죠, 속보치.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2%거든요. 우리나라한테 한 수 배워야겠네. 우리나라가 더 좋습니다. 미국의 속보치는 마이너스 0.3%. 지금 경제가 안 좋죠. 미국만 좋았었는데 이제 미국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안 좋아요. 이러면 뭐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돈 푸는 거. M2 이렇게 쭉 푸는 거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식은 또 폭락할지 모르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면 폭락하니까, 관세에 맞으면 또 폭락하니까. 하지만 관세에 맞아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돈 풀면 그 혜택을 다 받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은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비트코인만 몰빵하고 있진 않아요. 저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수하는 건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할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만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EU 볼게요. EU도 보면은 이제 사상 최고치 넘었죠. 얘네는 사실 미국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은 돈 푸는 속도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좀 천천히 푸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얘네는 경쟁적으로 더 빨리 풀 것 같아요. 돈 푸는 속도도 얘네도 장난 아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막 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푸는 거 하면 여기 이길 곳이 없죠. 중국입니다. 중국 돈 푸는 속도는 얘네는 뭐 긴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돈을 계속 막 풀어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한번 봐도 대략 한 요쯤부터 현재까지 얘네 진짜 미쳤죠. 3,500%. 그러니까 한 40배 가까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중국 돈 푸는 속도는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풀고 있죠. 중국만 욕할 게 아닙니다. 한국도 돈 푸는 속도가 뭐 중국하고 뭐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그죠? 엄청난 속도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가장 혜택을 볼 투자 자산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강점은 이렇게 뭐 M2 통화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날 때 이때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때죠. 단점은 이제까지 단점이라고 할게요. 2023년까지의 단점은 좀 뭐랄까 근본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 빵원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다. 뭐 이런 게 이때까지의 큰 단점이었다고 치면 양상이 많이 바뀌었죠. 2024년 1월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요. 2025년 3월에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스트래티직 리저브라고 하나요? 채택이 됐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영원이 된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이제 뭐 주사위는 당겨진 것 같고 유동성은 계속해서 풀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 뭐 엔트로피 법칙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됐지 유동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 점점 떨어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겠죠. 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뭐 근데 이번에 왜 떨어졌냐? 그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경제의 모든 상품의 가격의 원리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은 하지만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긴축 같은 거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1,400원 넘는 게 이렇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긴축하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한국은 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원화보다도 달러가 좋다는 얘기죠. 달러보다도 비트코인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10년의 가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US 달러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달러화는 뭐 한 100분의 1, 만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최근 10년 동안.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현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유 현금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사두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이렇게 카페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웅달님이 뉴스를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으십니다. 저도 뭐 MVRV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링크 있으니까 이거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고래동 공부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웅달님 뉴스를 보면은 2분기 지급준비율 인하하고 금리 인하도 한다. 뭐 돈 풀겠다는 뜻이죠. 특히나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하는 거는 그러니까
BIS 비율을 인하하는 건데 이건 승수 효과 때문에 이걸 조금만 낮춰도 시중에 풀리는 돈이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하던 거예요. 중국은 돈을 안 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주식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돈 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워낙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기업들이 잘한 것도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금리 인하도 하고. 근데 아직도 금리 인하 할 게 남았나? 아직도 0%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아무튼 뭐 0.5%포인트를 또 낮추고 금리도 또 낮추고 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거다. 아까 보셨지만 그냥 중국은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M2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어저께 올린 글이기도 한데 결국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라울팔 차트를 어저께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유동성 글로벌 M2 통화량을 시간의 격차를 두고 대략 한 3달 정도 시간의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 2, 3개월 후에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대략 3개월 후에 14만 불까지 이 차트에 의하면 올라갈 수 있다. 14만 불이면 2억이거든요. 지금은 한 1억 3,6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대략 한 50% 정도 상승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뭐 사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5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요런 글도 봐도 금 투자하던 매니저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다. 금은 사실 최근에 단기에 너무 많이 급등한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를 봐도 금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금이 원래 그렇게까지 팍팍 오르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MVRV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면 좀 큰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는 4,000달러랑 3,000달러 깨지는 거랑 3,000 언더라고 할까요? 여기랑 뭐 4,000달러가 있다면 뭐 지금 뭐 중간까지 왔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2,000달러대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그래서 3,000불은 4,000불을 가더라도 3,000불대가 한번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4,000불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금이 이렇게 오른 데는 좀 불확실성 영향이 되게 큰데 지금은 뭐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좀 안정화돼 가고 있잖아요. 아직은 좀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한 7월 돼야 돼요. 한 7월 초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즈음해서 관세 협상도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사실 혼란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건 잘 해결되겠지라는 긍정주의로 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리스크가 있죠. 네, 투자라는 게 늘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 투자에 너무 몰빵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뭐 당연히 수익권이라고 생각이 들고 꼭지에 물린 분은 그거는 좀 투자에 대한 고민을 다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때쯤 3,000달러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금을 투자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은 나는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투자를 좀 뒤집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좀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럼 이럴 때 사서 가격이 빠지면 존버하죠. 그리고 더 많이 빠지면 그때서야 손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금을 투자를 하실 거였으면 좀 정말 진지게 했어야죠. 요렇게 가격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차라리 요럴 때 투자를 하던가 2200불 넘어갔을 때 요럴 때 투자하면 근거라도 있잖아요. 좀 그동안 막혀있던 저항선을 뚫었다. 이런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3,500불에 완전 역사적 최고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유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럴 때 살까요? 고민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금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말리고 싶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삼성전자 8만 원 이상 됐을 때
이때 저한테 삼성전자 물어보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인분들이, 그러니까 저 이때 왜 굳이 이제까지 안 사다가 지금 살려고 하냐라고 말은 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샀더라고요. 그리고 큰 금액 투자하고 나는 장기 투자라서 상관없어라고 하지만 벌써 그게 4년 넘었잖아요. 4년 동안 작년에 기회 줬을 때 탈출하셨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돌파 매매가 아닌 이상 그렇게 투자하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금 투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이 나쁜 자산은 아닌데 가격을 생각해야죠. 네, 단기에 급등했는데 한번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봉으로 볼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이 크게 오른 때가 있었나? 요때 한 번 있었네요.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2004년쯤에 ETF 처음 승인됐거든요. 요때 좀 크게 올랐었죠. 그 이후를 보세요. 그 이후 정말 큰 폭으로 또 빠졌죠.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빠졌나 한번 볼게요. 2004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7년 동안 한 5배 올랐거든요. 400% 오르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도 안 됐죠. 1년이 넘었구나. 주봉이니까 4년 정도 무려 45%가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금 투자에 너무 열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 2배가 올랐거든요. 한 2년 반 만에 2배가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4,000달러는 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유동성이 풀리면 혜택을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매물대 살짝 있는데 한 2,600불 때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빠질 것 같아요. 요때처럼. 그래서 좀 금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4,000불, 5,000불 막 계속 갈 것 같지만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갈아탔다. 이거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네, 이것도 웅달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그건 연방 정부, 그러니까 US 전체 국가 차원에서 채택이 된 거고. 주 정부에서도 각각의 비트코인 법안이 뭐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대략 한 반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비트코인을 주정부 차원에서 좀 보유하자 요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속도가 애리조나가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그러면 25개의 주 중에 뭐 반 정도만 돼도 한 10개 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각 주에서 또 매수를 하게 되겠죠. 뭐 기업의 경쟁은 뭐 이미 되게 치열해진 것 같고 MSTR이 지금 뭐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투애니원 캐피털 어저께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테더랑 뭐 소프트뱅크랑 뭐 이러저러한 회사들이 함께 하는 뭐 그런 새로운 회사인데 MSTR 모델을 좀 모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메타플래닛 뭐 요런 것도 있죠. X 보면은 이게 일본 회사인데 이분도 X 되게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메타플래닛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올해 목표가 한 1만 개 정도 매수를 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탄 혹시 아시나요? 부탄? 네, 부탄이 여기 있는 나라거든요. 네팔 옆에 뭐 인도 근처에 여기 뭐 중국과 근처에 여기 있는 나라가 부탄인데 여기에서 제일 큰 산업이 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뭐 이렇게 수력 발전,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부탄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좀 어려워지니까 수력 발전 에너지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한 거예요. 진짜 이거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한 13,000개까지 이렇게 모았었거든요. 가격이 좀 높아지니까 일부를 매도해서 지금은 대략 한 8,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채굴을 하니까 이 양은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좀 팔고 해서 요걸로 세수 확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한전 있잖아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사실 잉여 전력이 남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를 생각을 해보죠. 여름. 여름은 대낮에 덥잖아요. 대낮에. 대략 낮 뭐 10시부터
뭐 오후 4시까지 이때가 가장 더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에어컨 뭐 여기저기에서 뭐 각 방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뭐 회사에서 공장에서 엄청 에어컨을 많이 틀겠죠. 하지만 뭐 물론 열대야 때는 좀 덥기도 하지만 한두 달 때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뭐 저녁 시간 뭐 저녁 6시부터 새벽에 한 6시까지 요럴 때는 전력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걸로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생산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아서 한전이 이걸로 막 모았다가 나중에 우리 뭐 한전이 부채도 되게 많잖아요.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부채를 갚는 데 쓰고 하면은 한전의 주가도 얼마나 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좀 한전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탄에 찾아가면 되죠. 부탄에 찾아가서 기술적인 문제들도 좀 이거 보고 뭐 엘살바도르 아시죠? 부켈레 대통령인가? 뭐 범죄인들 막 감옥에 막 보내는 그 엘살바도르에서도 하루에 뭐 이분들은 1일 1BTC 모으고 있거든요. 네, 분할 매수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도 그렇게 꾸준히 모아서 지금 뭐 몇천 개 정도는 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도 뭐 지력 발전인가? 하여튼 열 써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채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하는 게 더 많긴 한데 한전도 뭐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네, 한전에서도 뭐 부켈레 대통령을 만나든 뭐 부탄에 가서 실무자 미팅을 하든 하면서 이 남는 여유 전력이 남는 이런 좀 한가한 시간대 요럴 때 비트코인 좀 채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뭐 제가 실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에 이 아이디어 자체에는 오류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이거를 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건 오히려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전이 좀 잘못되면 뭐 여기에 만약에 한전이 망한다. 부채를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또 세금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전이 이렇게 국가 정책에 휘둘리고 할 거면 이거는 좀 뭐 사실 지금도 국가 정책에 독립적이지가 않잖아요. 니네 전기료 올리지 마 하면 전기료 올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인데 차라리 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좀 세수 확보에 이용을 해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한전이 비트코인 채굴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탄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미국이 한 20만 개 정도 되죠. 중국은 뭐 19만 개라고 하는데 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개수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7만 개인가 뭐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부탄이에요. 부탄이 뭐 이제 한 8천 개 정도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한전에서 생산한 거를 뭐 아니면 뭐 국가에서 사면 되죠. 좀 싸게 주면 되잖아요. 한전에서 국가에 뭐 조금 뭐 한 1%, 2%라도 싸게 주면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좀 비축을 할 수 있으면 앞서가는 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뭐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일들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탄이 너무 부러워요. 부탄의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깨어있는 지도자가 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부터 연휴인데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내일 또 비슷한 시간에 한 7시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